지난 4월 10일 날 본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갈망해왔던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월 12일 날 오세훈 씨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광경을 보신 분들은 뭐 그 내용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오세훈 시장의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 가지고 궁금함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세훈 씨가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상한 상태에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이들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들 그토록 열망하던 대선 후보 뭐 거의 마지막 기회지 않습니까? 연령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올해 65세니까 뭐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정치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즌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세대 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이 오세훈 씨가 큰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웬만한큼 큰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본인의 거의 평생의 염원을 앞두고 자진해서 후보 지명전에 참여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사항이 좀 큰 사항 같네요. 이제 명태균 씨가 정치 브로커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세훈을 잡으러 왔다. 오세훈 측은 범죄자가 큰 소리다. 오세훈 씨를 잡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권력을 장악하는 거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될 거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자리를 그 국힘 측에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명태균 씨가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시장직도 이룰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 생명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검찰이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법조계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장 자리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하면은 당연히 그냥 그 동네에서 이길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도 이제 정치 브로커 생활을 했으니까 권력이 바뀌면은 어디 쪽에 줄을 서야 된다는 잘 알 거니까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수사 꼭지가 1개가 아니라 20개다. 기소될 사항이 20개인데 10%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과 직접 관련됐는지 아니면 오세훈 측과 관련된지 간에 정치 생명이 크게 이제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현행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세훈 시장을 7번 이상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 여러분들 빠지지 않는 것이 뭐 여론조사, 여론조작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작 이런 겁니다. 거짓. 대한민국에서 절대 여러분들 어느 정치인을 붙잡고 보러다라도 조작, 거짓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렇게 그런 조작에 크고 작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넘쳐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오세훈 씨도 뭐 그동안 본인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들의 다 업보가 당대에 물려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몇 년에 안 되고 이러면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치르는 거죠. 오늘 다루게 될 홍준표 씨도 뭐 자기한테 별일 있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다 문제로 다 와 닿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를 걷고 선한 쪽에 서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양심을 팔고 거짓을 이런 부르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인 10명인가 의인 10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본인들이 참 본인들은 잘 될 거고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서울시장을 그만두겠습니까? 서울시장직을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날려보내죠. 지방권력, 입법권력, 행정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체제가 영속화되게 되면 그럼 이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거 이야기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오세훈 씨는 특히 자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검찰은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으니까 여론조사 관련한 조작 같은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죠? 물론 뭐 오세훈 측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명태균 씨 측은 당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들었고 여론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7차례 이상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시장 측은 2021년 2월 의견 대립 이후에 관계를 단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런 뭐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 빠지지 않는 것이 조작이니까. 조작이니까 아무튼 간에 뭐 오세훈 씨 정치 생명도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월이나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면 서울시장도 바뀌겠구나. 뭐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닥터 AI한테 여러 보도를 다 참조해 가지고 오세훈 씨 관련된 의혹이 어떤 게 지금 여론화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정리를 해 주네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은 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론조사 결과 조작, 단일화 과정 개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깨끗하게 AI가 다 이야기를 해 주네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뭐 신문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 주네요. 여론조사 조작 및 로데이터 제공 의혹.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오세훈 씨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큰일이 아니면은 대선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과정 개입 의혹. 이렇게 여러분들 다 뭐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오세훈 측근과의 동거래 의혹. 오세훈 캠프와 명태균의 관계. 결국 오세훈은 2025년 4월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명태균 의혹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정치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위기고 뭐 제가 볼 때는 10월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의제를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은 죄가 있으면 부풀리고 없는 죄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세훈 씨는 뭐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새와 같아서 자기 여러분들 바로 정수리 위에 독수리가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어도 눈앞에 먹이를 쫓는 데 급급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본인한테 그대로 부메랑이 돼 와가지고 비용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퇴장을 하네요. 30년 정치 인생 졸업한다. 검사 생활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년 정도 검사를 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계 은퇴 선언한 홍준표 탈당할 것 더 머물 명분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당 대표 경선이나 후보 결과가 맞추게 되면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결과가 어땠고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투표는 결과가 어땠고 그렇게 했으면 결과라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뭐고 네가 당선 네가 승리 네가 패배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국민은 없는 겁니다. 나라의 당원은 이제 없는 거죠. 그냥 오야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이재명 막는 데 힘을 바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분고분해야 또 다음에 당대표라도 한번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다들 정치가 한국을 완전히 말아먹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분을 잡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홍준표 시장이 물러난다고 하니까 30년 정치 인생 오늘로 졸업한다.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형태에서 국민들은 그냥 세금 내는 덜러린 겁니다. 누가 몇 표를 줬는지 국민들은 몇 표를 줬는지 당원들은 몇 표를 줬는지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 이런 이제 발표 자체도 안 하는 거죠. 홍준표 씨도 무척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본인이 장기판의 졸처럼 돼버렸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착잡하겠죠. 이렇게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갈등과 반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갈등과 반복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는데 오랫동안 정치에 이름 참여했던 사람 치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혼자 나가서 이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 겁니까? 물하고 공기와 같아가 여러분들 정치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치판에 완전히 뭐죠? 그냥 뭡니까? 아수라장이 되는데 다 협조했지 않습니까? 예.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예. 하성감은 살겠지 뭐. 금성감은 예. 어떻게 그렇게 이러면 살겠습니까? 예. 예.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저를 지지해 준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실상을 정확하게 못 보면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나라든 간에 실상, 실제 모습, 근본적 문제, 시원, 구조적 문제를 여러분들 직시를 못하면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로 여러분들 실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못 보는데 뭐가 이런 희망찬가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김 빠진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정치나 한국 문제를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꿈을 꾸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감성적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앞날을 예측하고 하겠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분명히 이기는 게 보이는데 끝까지 트럼프가 이름 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소망은 가질 수가 있죠.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주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책임이 많은 거죠. 혼자 힘으로 문제를 역전시키기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나라가 이제 백척간두에 처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많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발등에 불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후보 경선을 보면서도 야 이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못 느낄 정도가 되면은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그냥 정치 인생 30년 뭐 나름대로 애환도 있고 그렇게 했겠지만 참 다 헛수고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회한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만정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정이 여러분들 추락했을 때 사람이 만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의로움이 여러분들 무너졌을 때 사람이 만정이 떨어지거든요. 홍준표 씨는 본인은 비켜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본경이 이제 폭탄을 맞은 거죠. 이제 사퇴변 이야기하고 몇 시간 전에 글을 올렸네요. 30여 년 전에 검찰대 선배들 비리를 수사했다는 것을 이유로 검찰 조직의 왕따가 되어 2년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표 낼 때 아내가 무척 서럽게 울었습니다. YS의 강권으로 보수정당에 들어와 국회의원 5선 광역단체장 3선을 했지만 개파 없는 나는 언제나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입 바른 소리 같은 걸 뭐 잘 했으니까 3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의 10.27%를 이기고도 27년 몸바쳐온 이 당에서 당심에 참패했을 때 그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국민경선이라는 표본 집단이 있고 당원이라는 표본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 일반으로 이루어지는 표본 집단의 선거 결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원으로 이루어진 후보의 표본 집단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같은 모집단에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 일반이 옳았으면 당원이 여러분들 왜곡됐든지 당원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옳았으면 국민 일반 선거가 여러분 조작됐든지 두 가지 중에 있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죽어 사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이제 와가 이런 홍준표 씨가 회한이 있는 겁니다. 3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의 10.27%를 이기고도 27년 몸바춘 이 당의 당심에 참패했을 때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 일반의 투표 결과하고 당원 일반의 투표 결과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란 겁니다. 같은 모집단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한쪽에 손을 댔다는 거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다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한국인들을 옥죄겠습니까? 그냥 아쉬운 차원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할 거란 이야기죠.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만정이 떨어졌겠죠. 네?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아니 이 심각한 여름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공 박사가 계속 웃냐 이렇게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건데 이런 심각한 여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으면 5년 동안 병이 났죠. 병이 난 겁니다.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취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만정이 떨어지겠죠. 한국에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먹은 적이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조선조하고 지금하고. 아내도 고생했고 두 아들도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야 뭐 이런 뉴스 파트를 받고 카메라 촬영을 착착착착착 하니까 뭡니까 폼 났죠. 정치량이 허업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잠실 아파트는 남았겠죠. 검사 사직 때보다 달리 이번 탈당과 정계 은퇴는 아내와 두 아들이 모두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칼같이 떠나는 겁니다. 제가 세상 삶에서 좀 갖고 있는 원칙은 장고하고 숙고한 다음에 이 길이 아니다 하면 칼같이 끊고 가는 겁니다. 그냥 정리하고. 그게 무슨 일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세상사든 간에 칼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검사사직 때부터 보다 두 아들까지 이러면 아들이 흔쾌히 받아주었다. 흔쾌히 받아주든 말든 결국 본인 인생이니까 그냥 그대로 칼같이 자르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갈등으로 지새우는 정치판에는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제 정치판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관주하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자 합니다. 평온한 나날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칠 건데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의 마지막 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다른 부분을 다 제쳐놓고 3년 전 대선 후보 경선하고 오는 경선 결과를 보고 이게 홍준표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망가진 거죠. 그죠? 그냥 정치인들이 모두 다 장기판에 조리돼 버린 겁니다. 이 나라에 국민은 없는 겁니다. 국민은. 세금 내는 기계만 있는 것이 국민은 없는 거죠. 공 박사님이 이 나라를 어쩌면 좋은가요? 내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극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내 속내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침부터 이런 쏟아 부어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살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대책이 진짜 없습니다. 대책이 엄청나게 없는 거죠. 국민들이 다 무관심했고 비겁했고 안일했던 거죠. 홍준표 시장이 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만정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만정이 떨어졌을 때는 참았는데 두 번 만정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거. 생각 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 건도 보면은 뭐 현실 정치인이니까 뭐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수습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수습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죠? 나라는 참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씨는 제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왜 여러분들 오세훈 씨한테 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울한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근래 한국 여론 관련된 논평을 현저하게 줄여버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왜 우리나라 문제를 많이 안 다룬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너무나 김 빠지는 이야기를 매일 해야 되니까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홍준표 씨가 30년 정치를 마감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부메랑으로 완전히 맞은 겁니다. 침묵의 대가, 비겁함의 대가, 안일함의 대가를 본인이 그냥 맞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바깥 문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뭐 희망찬가 부르는 그런